오늘은 우리의 일상적인 선택과 생각의 흐름, 그리고 그 선택과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두 권의 책을 비교할 텐데요. 첫 번째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이고, 두 번째 책은 칩 히스와 댄 히스의 스틱입니다. 이 두 권의 책은 겉으로 보기에 다루는 주제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모두 우리의 심리적 메커니즘과 행동 변화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내리지만, 왜 어떤 결정은 즉흥적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결정은 신중한 사고를 요구할까요? 그리고 우리가 타인에게 무언가를 설득하거나 아이디어를 전달할 때 왜 어떤 것은 오래 기억에 남고 어떤 것은 금방 잊혀질까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겠습니다. 먼저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은 인간의 두 가지 사고 체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는 빠른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느린 사고입니다. 빠른 사고는 직관적이고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본능과 감각에 의존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뜨거운 물잔을 건네줄 때 손을 본능적으로 피하는 것은 빠른 사고의 결과입니다. 반면 느린 사고는 깊이 있는 분석과 논리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시험 문제를 풀거나 중요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은 느린 사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뇌가 두 가지 체계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빠른 사고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카너먼은 우리가 빠른 사고에 의해 얼마나 쉽게 오류를 범하는지 다양한 실험과 사례로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마트에서 1+1 할인이라는 문구를 보면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제품을 사는 이유도 바로 이 빠른 사고 때문입니다. 할인이라는 단어가 우리의 즉각적인 감정 반응을 자극하기 때문이죠. 반면 스틱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기억 속에 오래 남는 아이디어를 만들고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룹니다. 책은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왜 오래 기억에 남고 사람들의 행동을 변화시키는지 6가지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간단하고 의외성이 있으며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으며 감정적으로 연결되고 이야기를 통해 전달되는 것이 그 원칙입니다. 이를 줄여서 석세스라고 부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정보를 많이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를 어떻게 포장하고 전달하느냐가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탕이 많이 들어있으니 탄산음료를 줄이세요라는 메시지보다 콜라 한 캔에는 각설탕 10개가 들어있습니다라는 구체적인 시각적 이미지가 훨씬 더 강력한 설득력을 가집니다. 이제 두 책을 비교해 봅시다. 생각에 관한 생각이 우리의 내면에서 어떤 사고 체계가 작용하는지 설명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오류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스틱은 외부에서 우리의 행동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룹니다. 한쪽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고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다른 한쪽은 외부적인 자극이 어떻게 그 사고에 영향을 미치는지 다루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광고를 보거나 친구의 추천을 들었을 때 그 정보를 즉각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빠른 사고가 작동합니다. 하지만 그 광고나 메시지가 오래 남으려면 스틱에서 말하는 원칙들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카너먼은 우리가 빠른 사고에 의해 종종 비합리적인 결정을 내린다고 경고합니다. 예를 들어 투자 결정을 내릴 때 사람들이 과거의 손실에 집착하거나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스틱은 그 비합리성을 활용해 설득력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사람들은 감정적인 이야기나 구체적인 사례에 더 잘 반응하기 때문에 단순히 데이터를 나열하는 것보다 개인적인 경험이나 시각적 이미지를 활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둘 중 어느 책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빠지는 함정과 그 함정을 피하는 방법을 배우려면 두 책을 함께 읽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카너먼이 지적하는 비합리적 사고를 피하려면 느린 사고를 통해 신중하게 정보를 분석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모든 상황에서 느린 사고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때 스틱에서 제안하는 효과적인 메시지 전달 방법을 이용해 우리의 빠른 사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가령 건강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를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운동을 해야 건강해집니다 라는 메시지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이는 추상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매일 30분만 걸으면 심장병 위험이 50% 감소합니다. 라는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주면 사람들은 더 쉽게 설득됩니다. 여기서 카너먼의 비합리적 선택의 경고와 히스 형제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메시지가 완벽하게 결합되는 것입니다. 결국 두 책은 각각 서로 다른 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 생각에 관한 생각은 우리의 내부적인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 스틱은 외부에서 그 사고에 긍정적인 자극을 주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방법을 제공합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 원칙을 함께 적용할 수 있다면 단순히 좋은 결정을 내리는 것을 넘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일상에서 어떤 사고 체계를 더 자주 사용하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빠른 사고에 의존해 충동적으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느린 사고를 충분히 활용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타인에게 무언가를 설득하려 할 때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적으로 와닿고 오래 기억에 남는 방식으로 전달하고 있나요? 오늘 소개한 두 권의 책은 바로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두 책을 함께 읽고 스스로의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